안녕하세요, 눈가TV입니다. 현대차 스타리아, 기아 카니발이 올 겨울 후끈한 하이브리드 대결을 펼칩니다. 먼저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고 12월 인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한 달 앞서서는 디젤, 가솔린 이 모델이 먼저 나와서 분위기를 잡고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 좀 시도를 해보다가 12월 달에 연비 한 13.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런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처음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산타페, 소렌토 집안 대결로 또 후끈했었잖아요. 이번 겨울에는 카니발, 스타리아 큰 녀석들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도 스타리아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테스트카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도 있죠. 카니발도 무거운데 공차 중량 2.7, 총 중량 2750kg 이 정도니까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어떻게 1.6 하이브리드로 이거를 이끌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지적과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2.5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를 좀 멈추고 1.6에 올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2.5 터보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 개발 이런 것들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차 중량을 비교해 보면 스타리아가 카니발보다 100kg에서 200kg이 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2000에서 2085kg 공차 중량을 말씀드리는 거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2200kg, 그리고 거기에다가 총 중량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완전히 정원이 꽉 탔을 때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라 9인승, 11인승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카니발은 2.7톤까지 나가는데 스타리아는 그거보다 또 100kg, 200kg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타리아 저덩치에 카니발보다 훨씬 무거울 텐데 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더 가벼운 차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몸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시트적인 부분에 있어요. 그 시트가 얼마나 무거운지, 사실 한 개의 시트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거를 긴 거를 넣냐, 짧은 거 2개짜리 2인승을 넣냐, 아니면 맨 뒤에 카니발 같은 싱킹 시트처럼 3인승짜리인데 굉장히 무겁게 넣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 그러니까 몸무게를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한다면은 이제 1.6 터보 하이브리드도 상당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2.5 터보 하이브리드 가지고 많이 테스트를 거쳤는데, 자,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결국에는 그 안정성이나 어떤 테스트의 기간, 또 횟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또 수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내 판매도 문제지만 사실 미니밴 같은 스타일이 굉장히 고급화되고, 특히 일본의 토요타, 알파드 같은 경우 9,900만 원인데 굉장히 많은 눈길을 받고 있고 지금 인기, 긴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현대기아차를. 그리고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중국이나 일본 시장에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하는 입장이 있고, 국내 판매가 10만 대라면은 해외 판매가 50만 대, 5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떤 경쟁,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경쟁, 미니밴, 조용하고 고급스럽고 돈을 더 많이 받고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미니밴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리드 개발을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멈추지 않고 2.5 터보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도 아마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죠. 일본의 토요타 대부분의 시에나, 알파드 다 마찬가지지만 2.5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이 시스템을 쓰거든요. 사실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냉간 시에는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무상 수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아 K8이나 스포티지, 투싼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다 좋아졌지만 이게 다 냉간 시에 갑작스럽게 좀 힘이 높게 또는 고속으로 전기 모터가 쫙 올렸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1.6 터보 엔진이 그 힘을 이어받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실린더 벽면이 까지고 거기에다 이제 가솔린 연료와 엔진 오일이 섞여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죠. 물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고 개선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스타리아가 그동안 사실 소문도 그렇고 많이 없었잖아요. 하이브리드 스타리아가 내년 3월이면 출시된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수면 위로 딱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아직 페이스리프트 할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는 돼야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건데 만약에 내년 3월에 이렇게 바로 출시가 된다라는 게 이제 완전히 확정된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좀 급했구나.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해외 무대에서 하이브리드 미니밴의 출시가 좀 급하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를 스타리아에 얹기 위해서 페이스리프트를 좀 더 빨리 당길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한 부분 이제 궁금한 부분으로 있고 또 한 개 부분은 11인승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두 차의 여러 가지 차종 또 엔진별, 모터별, 그다음에 연료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리아 같은 경우 카니발과 마찬가지로 11인승을 없애는 거 이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11인승은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9인승보다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되게 좋은 차가 카니발, 스타리아, 11인승 뭐 이상, 벤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시트를 좀 빼서라도 몸무게를 줄이면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훨씬 더 안정성이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은 포션이지만 그걸 찾는 소비자들이 떠난다는 사실 그래서 전체 판매량에서는 조금 줄어든다라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격이죠. 하이브리드를 얻는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400~500만 원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다 그랬고 과거의 모델들이 다 그랬고 하이브리드를 얹으면서 가격이 높아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페이스리프트를 단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HDA2나 아니면 릴렉션 시트를 새로 넣어서 뭐 안마 기능도 새로 2열에다가 넣는 것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다들 좋아지거든요.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 뭐 무드 등 같은 것도 넣고 그래서 완전한 미니밴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이번 목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얹으면서 두 대의 이제 가격들은 기존에는 상당히 가성비가 높았던 덩치 큰 녀석들이었는데 가격이 높아지면은 이게 참 많은 분들한테 아쉬운 부분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